자, 지금은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자, 12시에 됐으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동안에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부당이득 울트라 슈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도 100%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촬영을 합니다. 차츰 제가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실력이 이제 서로가 같이 저랑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교수는 아니니까. 이 부당이득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 말 속에 이 아까 사무관리는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부당이득이란 말은 부당이득이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조문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시험 테크닉을 가져간단 말이야.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부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환해줘. 이런 얘기예요. 자, 741조 맞는가 보세요. 저 말이.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 하나로 끝이에요. 이익을 얻은 자,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반환해란 얘기예요. 부당하자는 얘기죠. 왜?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서도 아까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의무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서는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고 가입표를 해야 돼요. 아까 사무관리는 해야 될 의무 없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유도 없이 이득을 얻었어. 원인이 이유야. 까탈.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 얘기예요. 토해내야 된다. 끝. 매매가 간단히 말해서 얘기하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은 무효가 되가 취소됐어. 그럼 그 전에 줬던 예를 들면 계약금 같은 거 토해내고, 계약금 받았으면 거기 이자까지 같이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부당이득인 거야 이게. 거기서 특히 거기에 나와 있는 이자를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거기서 계약금은 그냥 가액 반환이고, 이자는 부당. 민법 통틀어서 여러분들 돈을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도 매도인이 돈을 받았잖아요. 취소되면은 그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을 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게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앞으로 꼭 명심할 거는, 돈을 받은 순간부터 이자는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자는 휴일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자 되게 되면 월세를 받게 되잖아요. 월세도 휴일 없이 들어와요. 이자도 휴일 없이 나가요. 잘 판단하십시오. 저랑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자, 이제 부당이득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워낙 중요하고 길어. 그러니까 빨리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원인 없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부당이득, 특수 부당이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초만.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수익자라고 그래. 딱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부당이득 진짜 어려워요. 이거 나도 지금 아까 다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손해를 입은 자 있어. 초문에 그랬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돼. 이익을 얻은 자를 수익자, 손해를 입은 자를 손해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익을 얻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반환 의무가 있죠. 그러면 손해 입은 자는 뭐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야.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따 또 나옵니다만은 채권, 물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누가 갖고 있다? 손해받은 사람, 손해자.
손해자라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자 입장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 수익자잖아. 수익자는 반환해야 된다. 자, 반대로 봅시다. 손해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손해자, 반환 의무자는 이익자, 수익자. 자, 끝이에요. 제가 정리의 달인. 나 혼자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교수님은 막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 다른 청구권과 관계가 있어요. 이제 다른 청구권과 관계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계. 계약상 이행 청구권. 계약상 이행 청구권은 뭐겠어요? 소위등 청구권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소위등 청구권이라 말해. 이게 글자 하나도 안 나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그럼 매수인이 잔금을 딱 들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는 청구권. 그 유명한 소유등 청구권. 민법 전반에서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이해하시죠? 그 계약상 이행 청구권, 소유등 청구권과는 어떤 관계됐냐? 소유등 청구권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고, 부당이득은 뭐예요? 계약이 취소나 무효됐을 때 돈 반환해 달라는 거잖아. 그러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권은 소유등 청구권이 써놔야 되겠네. 이게 같이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항상 줄여서 어떻게 돼? 소위등이라고 써놓으면 돼. 이렇게 소위등. 그래서 자, 이거 계약 이행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계. 실제 면적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미달하는 경우 수랑 지정 매매에 해당될 때 감액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말이 어렵잖아.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우리는 또 쉽게 설명해. 40평인 줄 알고 샀어. 실제 면적, 계약 면적이 미달하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근데 40평으로 계약을 썼는데 실제 등기부상에는 뭐로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 갖고만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정신 빠진 놈이 40평짜리를 30평으로 알고 사?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요, 사례덩어리잖아요. 수년 전에 양평을 어떤 분을 해서 교통비를 받고 제가 양평을 갔어요. 집을 안 보고, 땅을 안 보고 산다니까? 그 땅이 가보니까 낭떠러지야.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 40평이에요? 그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실제 등기부 뜯어보니까 몇 평이야? 30평.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다 그 말이야. 돈 좀 돌려줘. 평당 계산했을 거 아니야. 10억에 샀으면은 2억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미달 부분만큼, 자, 법리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일부 무효음을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계약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야, 어렵다 이거 진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기서 일부 미달 부분만큼 40평이 30평 됐는데 그 부분만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해.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물으라는 얘기예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묻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지 마라 얘기야.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가겠네. 근데 저는 알아요 지금 이 내용을. 왜 그러냐? 대금 감액 청구권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묻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보충성이에요. 하나만 물으면 끝나는 거야. 돈만 받으면. 40평인데 30평으로 했으면 미달했댔잖아. 계약 면적에. 그랬으면 대금을 감액했으면 되지. 또 부당이득 간 건 또 청구할 수는 없잖아.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원객, 전부불능, 원전객 그랬구나. 원전객, 전원객, 원시불능, 전부불능. 근데 여기서 뭐야? 일부 무효잖아. 미달했으니까 일부가 무효됐잖아요.
계약 체결사면 가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한꺼번에 쫙 나오는데 막 흔들어 놓으면 알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감액 청구권. 이거는 또 씁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우리 교수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강의하신 분 지금 아마 사법고시의 느낌에 한 10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빵빵한데, 그런데 진도를 빼야 되니까 자세히 못하죠. 정말 울트라 슈퍼. 나중에 내가 합격하면 이 양반 내가 이름 딱 해서 유명하게 알려줄 거예요. 내가. 교수님 기다리세요. 제가 나중에 글을 반드시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용물 소권의 인정 여부. 전용물 소권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전용물 소권이 뭐냐면은 전용한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를 자기의 판공비로 전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면 갑과 을과 병이 있어요. 갑과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병한테 임차인이 뭔가를 공사계약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과는 임대차 계약, 을과 병과는 뭐야? 공사계약. 그런데 임차인한테 을이 수급인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수급인. 이해하시죠? 그런데 임차인이 수급인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사를 하청 맡겼으니까.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수급이니까 이 수급인이 임대인한테 가서 돈 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못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을과 병은 공사 도급 계약. 그런데 아무리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전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반환.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그런 반환을 공사대금과 이렇게 전용할 수는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엄청 많다는 거. 워낙 해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워낙 방대해서 지금 겁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러고.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관계. 지금 이제 다른 청구권과 관계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은 214조인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권적은 청구권인데 물권적인 효과가 있는 거. 거기서 201조하고 748조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해서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한테 인정되는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굉장한 대세권이 있죠. 누가 못 건들죠. 점유자나 소유자는. 자,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되면 손실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고 물권적 청구권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겠어요?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제거란 말이 반환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반환해달라. 똑같아요. 반환 청구권. 두 개가 있는데 그는 경합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자,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격. 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냥 점유도 이득으로 보아 점유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201조가 748조보다 우선시 된다 이 말이에요. 점유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뭘 했을 때? 점유했을 때 얘기해요. 점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201조.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데 748조 선의 수익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야 돼. 수익자하고 점유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201조가 우선이 된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원물 반환인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제가 하면서도 이걸 넘어가 버릴까도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 많아, 이 부당이득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엄청 시간을 걸렸는데. 자,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을 하죠. 점유자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 어찌됐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니까 비교를 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야기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해요. 과실, 사용이익. 간단히 말해서 차임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선의 점유자는. 그러나 선의 수익자는 어쩐다고?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익자와 점유자는 다르다. 201조는 점유자, 741조는 수익자. 수익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고 점유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의점유자. 원물 반환입니다. 악의점유자는 여기 나옵니다. 악이니까 뭐겠어요?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점유했어. 자기가 점유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간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러니까 여기 수익자하고 여러분들 점유자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불리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수익자는 그 자기가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뭐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받은 과실만 반환하면 되고. 점유자하고 수익자하고 비교하는 거에 꼭 뭐가 우선이다, 더 이익이다? 201조가 우선이다. 원물 반환할 때. 자, 가액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액 반환할 때는 점유자의 그 이득 반환 범위는 그 준용이 안 됩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만 되는 거야. 선의 수익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되는 거고. 악의 수익자는 항상 악의 수익자는 뭐야?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대해서는 뭐다? 점유자의 보호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유자의 물권적 반환 청구권. 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권과 관계. 계약을 해제하면 딱 세 가지가 있죠. 소원손, 소급표, 원상 회복,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원상 회복에가 그 문제죠. 자,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계약금 돌려주고, 아까 말했죠. 부당이득으로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그 이자가 부당이득이란 얘기입니다. 끝. 채무불이행, 자, 5번.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계.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계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사기에 의한 취소. 사기에 되면 취소 있죠. 그렇죠. 사기에 의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경합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 못해요. 민법의 통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그거하고
아까 있죠? 특수 성립요건. 그 두 가지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떡하냐. 이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 봤다니까요. 자, 일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에요. 아까 특수부당이득은 비체 변제하고 불법 원인급여밖에 없고, 그거는 일반적인 부당이득은 누구 측에서 본다? 수익자 측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특수부당이득은 손해자 측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자 측에서는 어떻게 돼서 반환해야 되는 거고, 아까 비체 변제나 불법 원인금에서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고. 자, 정리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성립요건 첫 번째, 이득을 얻었을 것. 실질적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거예요. 이득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판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판례가 90%라고 몇 번인데, 나는 이득을 얻고 손실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득과 손실 관계 성립 요건이에요. 이득을 받고 손실했는데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고. 자,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유가 없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공평의 이념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라는 얘기. 할 수 없네요. 이렇게 빨리 넘기지 않으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부당이득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반환 의무의 발생이라는 건 뭐 누구 입장에서 하겠어요 지금? 간단히 말해서 여기다가 그렇게 다시 써야 되겠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발생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반환 의무자, 수익자. 그렇죠. 그다음에 반환 대상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가입 반환할 수 있고, 반환 범위는요, 이익과 손실을 해서 수익자가 받는 이익이 큰다 하더라도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이익,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이게 있습니다. 운용이익. 운용이익이란 거는 수익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렸어. 운용해가지고 돈을 불렸어. 이거를 반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칙 반환 안 합니다. 운용이익은 반환 안 합니다. 그게 딱 이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재산의 수익자에 개입되던 운용이익은 손실자가 통상 수익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은 반환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손실자가 만약에 무효 취소가 안 됐으면은 이익을 얻었을 것 같다, 그런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된다. 원칙 반환 불가, 예외 반환. 어떻게? 손실자가 이익을 얻었을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이것도 꼭 알아야 되겠네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제3자에게 수령한 대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수익자 반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가액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돈으로 줘야 되죠. 가액을 산정할 때는
지출한 비용은 뭐죠?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은 반환하는 범위에서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자는 부동산 그 자체를 반환했을 지위 사람이죠. 원래는 오물 반환이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거기서 공제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자기가 양도를 해서 팔아먹어 버렸잖아. 이미 그거를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냈잖아요. 근데 무효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도세도 공제하지 말고 양도세 낸 것도 같이 다시 반환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손실자한테. 그거는 네가 원래는 부동산만 줬으면 되는데 원물 반환이 원칙이니까. 근데 네가 양도세 내는 거는 네가 그걸 이미 매매해가지고 너는 원래 원물 반환을 해야 되는데 가액을 했다는 거예요. 가액.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제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의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는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 자, 자기가 이 돈을 받을 만한 그 법률상 원인이었으면 알았어요. 알 때부터는 악의 수익자로 간다 이 얘기고. 근데 선의 수익자가 패소했어요. 패소. 그럴 때는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소재기, 패소, 소급해서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아까 이제 선의 수익자는 이 현존한 데서 반환 책임 있고 악의 수익자는 이게 이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오래 하니까 제가 체력이 힘드네요.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이거는 손해자 측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비체 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비체한 데는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손해자 측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이익자한테는 반환 의무권이 있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간단히 말해서 뭐죠? 반환 청구하지 못할 때, 비체 변제와 불법 급여할 때, 이 두 가지 꼭 시험에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비체 변제, 채무가 아닌데 자기 비체, 채무가 아닌데 아니비자. 그런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할 때도 그래요. 기한 전에 변제. 악기도 불타.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악의 비체 변제. 알고 변제할 때. 기한 전이 변제할 때. 채무 없는 자가 변제할 때는 변제한 경우에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는 반환 청구 못해요. 채무 없는 자가 변제를 했어요. 근데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 그럴 때는 반환 청구 못한다. 타인의 채무 변제, 그것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거. 좀 악의의 비체 변제, 악기도 불타. 알고 채무가 없는 거를 알고서 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거고, 변제기 전에 금지되는 거, 그걸 악기도 불타라고 그랬죠. 악의의 변제 분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타인 채무의 변제. 이럴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급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다가 불법에다가 줄 긋고 급에다가 줄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한 사람이 불법으로 했어요. 수익자가 있고 손해자가 있는데
이 손해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급여를 했어. 이런 얘기야. 손해자, 수익자. 불법으로 줬죠. 도박 자금을 불법으로 줬어. 성매매 자금을 아가씨한테 선불금으로 불법으로 줬어. 이럴 때는 반환 청구를 한다 못한다? 이 자체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게 그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요건은 불법 원인구현은 불법이 있었다. 그 불법은 뭐다? 103조 반사의 질서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자, 불법 원인급여란 말은, 불법 원인급여는 말이 어려우니까 불법급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구 측에서? 손해자가. 손해본 사람이 불법을 했어. 그렇죠? 원인을 급여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박자금을 빌려줬으면 수익자는 도박자금을 빌려받은 사람, 성매매 그 선불금을 지급했으면 율랑녀가 돈을 받았잖아요. 수익자. 근데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급여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돌려줘도 안 돌려줘도 된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꼭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급부 원인이 불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부는 줬을 때는 임의성이고 종국적이어야 됩니다. 그 급부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급여했는데 그게 종국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저당권은 종국적이지 않죠. 다 넘어간 게 아니니까. 도박 채권의 담보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는 종국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득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양도담보,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왜? 종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불법 원인급여의 효과. 불법 원인급여면 어떤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아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물권 청구도 못해요. 불법이니까.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되죠. 아까 했죠. 도박채권, 그 다음에 성매매, 선불금.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근데 이럴 때는 유효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익자가, 율랑녀가 그냥 줄게, 임의 반환 가능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우리나라 대원칙이 뭐예요?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반환 약정했을 때 유효하는 거죠. 내가 반환해 줄게 약정하는 거 유효하죠. 이건 뭐다? 사책자치. 계약자유. 똑같은 거야.